네, 안녕하세요. 넥슨의 부사장 김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뭐 저희들의 생각과 넥슨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예시를 가져온 게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보통 이제 아바타를 얘기하지만 꼭 3D 아바타가 있진 않아도 나를 대변하는 하나의 논리적 객체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물리적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 나의 객체들이 연결되고 또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만 가지면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메타버스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넥슨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바람의 나라가 이제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 게임이란 건 다들 아실 거고, 아까 포트나이트에서 가상 세계에 여러 가지 자유도 있는 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 넥슨에서도 마비노라는 게임이 이미 예전부터 뭐 캠프파이어나 양털깎기 같은 일상생활의 활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뭐 그런 게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총사용 게임으로 유명한 서든어택에서는 2008년 B라는 연예인이 김태희 씨의 이제 남편이죠. 그 유명한 분이 처음 출연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139명의 연예인이 서든어택의 세상에서 뛰어다니고 계세요. 66명의 가수와 34명의 지금 배우가 계신데요. 단지 나의 아바타를 그 연예인의 외형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수 같으면은 뭐 율동이나 노래 같은 것도 이미 다 게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로 핫해진 건 맞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벤트들을 거치면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서비스가 급격하게 확장하면서 이제는 정말 시대적 흐름이구나라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메타버스란 이런 낯선 단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메타버스가 너무 많이 얘기돼서 이제 낯설지도 않은데 만약 메타버스라는 단어 대신 좀 다른 단어를 써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메타버스 대신 디지털화라는 단어를 써본다면 뭐 굉장히 익숙하고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단어 대신에 가상화 혹은 가상세계로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건 또 어떤 느낌이 드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미 이런 것들은 디지털화나 가상화로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 용어만 좀 새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를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디론가를 갈 수 없고 모을 수 없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았습니다. 원래는 존재는 하고 있었으나 존재감은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됐죠. 뭐 예를 들어 뭐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온라인 공연이나 등등등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기조나 흐름을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터넷 시대 때는 이제 연결이란 게 가능했잖아요.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에 들어오면서 항상 연결이 유지되는 이제 이동성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기업이나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의 이제 세상의 변화를 목도하시면서 거 봐라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좀 자랑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못 하셨거나 혹은 관련이 없는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불안하다, 혹은 이제라도 좀 가야 된다라는 내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디지털화, 가상화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뭐 AI나 빅데이터는 다들 어떻게든 쓰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VR, AR, XR의 개념들은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계시고 온라인상에 유저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와의 연계나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다들 제페토로 그냥 막 달려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소셜 네트워크의 활용이나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 연계는 10년 전부터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은 이제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가 맞물려서 이제 시너지를 낸 것 같은데요. 요즘 기술 뭐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까 뭐 전사모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뭐 AR이나 XR은 진짜 그럴 때 적고요. VR 기기의 사용성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정말 쓸만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기들도 이제 출격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는 진짜 빨라졌고 모든 디바이스 성능은 정말 좋아졌으며 이젠 모든 요소들이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세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분명히 더 의미가 있고 재밌을 텐데 이제는 모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께서 세컨드 라이프 얘기하셨는데 세컨드 라이프가 사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재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모이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 안 됐었죠. 기술 정말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인식의 변화가 맞물린 것 같아요. 화상 전화만 하더라도 10년 전에도 이미 있었잖아요. 뭐 저도 신혼 때 화상 전화를 와이프랑 쓰긴 했었는데 그 어린애가 그냥 걸음하는 거 보는 거 위주로밖에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어머님들도 줌 미팅을 할 정도로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바뀐 인식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해야만 해야 하다나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저들도 이제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콘텐츠의 생산이나 서비스 유지에도 정말 비용이 안 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의 발전이야말로 저는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가 맞물린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뭐 능률도 되게 많이 올릴 수 있고 뭐 교육 훈련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에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나요? 혹은 어떤 플랫폼과 연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플랫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무의 각종 펑션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부터 좀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키워드나 영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 경험을 플랫폼 안에서 하게 할 것인지 혹은 아예 밖에다 구성을 한 다음에 연계를 할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 연계를 하신다고 한다면 접근성을 낮추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 따라서 뭐 클라우드나 스트리밍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쪽에서도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조직 관리를 위해서도 뭐 아바타를 두고 사무실 공간을 꾸민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우리 일을 하자라고 하지만 같이 모여서 일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가치는 꼭 생각과 말을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에너지와 감정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형 오피스 도구에서 어떻게 가능할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뭔가 디지털화를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끼리 한번 정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SVC의 이제 서비스를 갖고 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가치가 중요한 것 같고 공존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월성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서비스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좀 힙해 보이고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넥슨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얘기할 때 프로젝트 MOD랑 페이스 플레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0명의 개발진들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10만 명의 유저를 크리에이터로 모실 수 있다면 메이플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있고요. 요즘에 제작 도구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컨텐츠를 자동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면은 그것들 변수만 바꾸시면 나만의 컨텐츠 정말 쉽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플레이라는 거는 우리도 이제 화상 회의에 대한 어떤 심리적 배려가 정말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가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얼굴도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재미있게 노는 그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도 이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시대에 계속될까요?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이제 이런 단어를 갖고 왔는데요. 다들 이제는 좀 너무 흥분하시거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연결성이란 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화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킵고잉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SVC와 이 클릭이라는 개념을 갖고 클릭 투 메타버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